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첫풀미 오늘 1월 1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이제 PPI가 예. 발표가 됐어요. 이게 PPI가 장 전에 발표됐습니까? 예, 장 전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좋게 시작을 했었었군요. 예. 어제 보니까 PPI가 아까 우리 남주임이 얘기해 줬듯이 컨센보다 더 빠르게 예. 떨어졌어요. 예. 컨센보다 빠르게 떨어졌고 이게 제가 더 유심히 본 거는 네. 사실 PPI가 먼저 떨어지고 CPI가 나중에 떨어지고 예. 약간 시차를 두고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생각보다 PPI가 더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도 이제 나올 CPI나 예. 또 PC 물가 이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 CPI의 그 항목 중에서 비중이 좀 바뀌거든요. 예. 1월 발표되는 CPI부터 바뀌게 되는데 그래요? 예, 그 기준이 21년의 품목 기준으로 합니다. 21년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팬데믹 이후에 네. 굿즈의 그 수요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서비스보다도. 그러면은 굿즈의 그 비중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굿즈의 물가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역기저 효과로 CPI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 얘기 저 처음 들었네. 그 이번에 CPI를 산정하는 지수에 대한 비중이 바뀌어요. 예, 항목에 대한 비중이 바뀐다는 예, 거예요. 그게 미국 그 상무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연준이 생각하는 그리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CPI는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더 어제 이제 고무적이었던 거는 CPI에 선행한다고 알려진 PPI가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좀 고무적이어서 예. 장 전에는 그리고 장 초반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요인들 때문에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지표들, 뭐 소비 지표라든지 제조업 생산이나 뭐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연준 인사들의 좀 호키시한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경계감의 매물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2월 PPI 보시면은 YOY로 6.2%가 나왔습니다. YOY로 6.2%가 어떤 수치냐면 컨센이 6.8%고 전월이 7.3%거든요. 그러면 전월이나 컨센보다도 훨씬 덜 나왔고요. MOM 숫자도 보면은 MOM이 마이너스 0.5%고요. 예. 컨센이 마이너스 0.1%, 전월이 플러스 0.2%였습니다. 그래서 이 PPI도 굿즈하고 서비스로 나누어지거든요. 예. 옆에 표를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이제 그 월별로 굿즈하고 서비스의 물가 증가율을 나타나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 있는데 그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가 지금 9월, 10월, 11월 이렇게 보면은 굿즈가 지금 MOM으로 0.3%, 0.6%, 0.1% 그리고 12월에 마이너스 1.6%. 예. 그리고 서비스도 보면은 8월부터 보면 0.5, 0.3, 0.2, 0.2, 0.1. 예, 확연히 이제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가장 뭐 많이 기여한 거를 보면은 상품 쪽에서 이번에 MOM으로 마이너스 1.6%가 빠졌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7.9%인데 가솔린이 여기는 뭐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세 항목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3.4%가 MOM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품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줬고요. 음식료도 가공식품, 채소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마이너스 1.2% 하락하면서 상품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줬고요. 상승한 거는 철근, 계란, 전력 뭐 이런 항목들이 좀 상승을 했다고 그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0.1%가 아까 MOM으로 그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가운데 하락한 거는 운송, 물류 이게 0.2%가 하락을 했고 특히 트럭 운송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가 MOM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고무적인 거는 주택 임차료 일부가 하락을 했고요. 또 게스트룸 임대료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물가는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이제 그 분들은 뭐 물가가 여전히 뭐 5, 6%까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MOM 수치를 보면은 조금 확대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상승한 거 보면은 유류하고 항공 서비스, 도매 유통인데 특히 이제 항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요즘 티켓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서비스 물가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류시비에도 가끔씩 이제 미국 상황에 대한 부분을 남겨주시는 미국 특파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계란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도 따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서 현재 미국 상황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뭐 리오프닝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좋은데 마트를 갔는데 계란이 없다. 근데 딱 나오네요. 상승한 품목으로 계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큰 폭으로 이제 지금 떨어진 모습이고 아무튼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까지는 좀 안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저도 이게 좀 마음이 좀 쓰였는데 지금 컨센이 0.1%로 이제 MOM으로도 빠질 거라 했는데 0.5나 빠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생산자 물가니까 소비자 물가보다는 약간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 ISM 제조업의 그 프라이스 항목하고 ISM 서비스업 PMI의 프라이스 항목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다른 물가 지수하고 하고 있잖아요. 결국 구매자들이 사들일 때 지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물가와 상당히 연동되는 경향이 높은데 이것도 보면은 지난 제조업 같은 경우 보면은 2021년 6월 뭐 2022년 3월 이렇게 해서 계속 가파르게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도 좀 최근에 그 제조업보다는 좀 덜하지만 최근에 그 빠지는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요 PPI 차트만 보더라도 22년 3월 달에 11.7을 기록했다가 지금 6.2이면 그 CPI가 22년 6월 달에 9.1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PPI는 3월 달에 고점을 기록했네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3개월 정도 먼저 선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가파르게 빠지느냐가 또 한 3개월 뒤에 CPI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약간 좀 미리 이 CPI의 동향을 PPI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PPI의 구성 항목의 비중 자체가 좀 더 빠지는 쪽에 유리하도록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CPI 쪽에 뭐 그 이게 뭐 안 빠져가지고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제도 나타났듯이 그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나 코멘트 이런 것들에 더 주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요 PPI 추이에 좀 전에 보여주신 표에 따르면 지금 비중이 굿즈가 33%, 서비스가 일단 65%.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전무님이 말씀하셨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주식시장하고의 관계, 특히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와의 관계를 좀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면서 소매 판매는 12월이잖아요. 이미 지나간 지수인데 지금의 어떤 소비 심리를 알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나 미시간대에서 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나 컨퍼런스 보드에서 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게 미국에서
그 대표적으로 보는 소비 심리 지표인데 이거 서베이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베이를 하는 건데 그 지표는 최근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얼마 전에 보셨지만 지금 파란색으로 된 게 왼쪽 오른쪽 다 파란색으로 된 게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거든요. 예. 근데 지수 자체가 지난 한 22년 한 중반 정도에 저점 바닥을 기록한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S&P 500 보면은 약간 그 소비자 뭐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좀 뭐 그냥 맞춰 해석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약간 그 지수 바닥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의 그 바닥하고 대충 뭐 그 비슷한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랑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게 이 소비자 신뢰 지수 지금 오른쪽에 있는 코스피랑 예. 예, 소비자 신뢰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 2013년부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그냥 옆으로 플랫해서 박스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2013, 14, 15년도가 엄청난 소비재가 올라갔던 장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음식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화장품, 예, 마스크팩까지 그리고 이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소비 모멘텀으로 중국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막 날아갈 때였었는데 그래서 지금 박스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소비주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럼 올라갔는데 왜 그러면 박스피면 뭔가가 박살났었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박살났던 게 바로 이제 건설 예. 그리고 중무장대한 중무장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조선주들이 그때 뭐 빅베스라고 해가지고 14, 15년도, 16년까지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실적들을 나오면서 걔네들은 계속 우하향이고 그리고 요때 당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예. 자동차도 보면 2013년도에 또 현대 그룹에서 삼성동 땅 질렀던 예. 그 효과 때문에 13, 14, 15 소비재 중에서 이제 자동차는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는데 다른 뭐 화장품부터 뭐 피부 미용 관련된 그런 의료기기들 예. 그런 것들 엄청 날라갔던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고점치고 이제 떨어지는데 코로나 때 확 부러졌다가 예. 다시 올라오잖아요. 예. 20년, 21년 그리고 21년 5월 전후가 소비자 신뢰 지수가 피크아웃치고 예,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코스피의 고점이 21년 6월 25일이었기 예.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주황색 선 코스피라 지금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모양이 똑같고 그래서 우리 시장은 빠지는데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면서 한국 시장 안 되겠다 국장 떠나자 했었는데 실제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랑 그리고 ISM 제조업 PMI 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굉장히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시장을 운용을 할 때 자산 배분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페이크냐, 모돌이 반등이냐, 그런 부분이 제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50 바닥치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코스피 상승에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러면 왜 영향을 주냐? 우리나라 수출품이 다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그렇죠. 쓰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꽤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툭 말씀을 던졌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채플미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